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도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내용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AJ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지금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제 생산 라인에서 라인이 지금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있고요. 2015년도 각 월별 각 라인에서 생산되는 생산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15년도에 1, 2, 3, 4 라인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월부터 12월까지의 생산량이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2016년, 2017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보기 좋게 정리를 한 거죠. 근데 이런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그때그때마다 월별로 집계된 파일을 조금 더 한눈에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예. 이것도 이제 문의 주셨던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 내용이 좀 민감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좀 추려서 최대한 비슷한 내용으로 좀 만들어 본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2015년도부터 2016년 지금 보시는 원래의 이 파일의 그 데이터 구조는 이렇게 표로 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이 자체가 양식이 돼서 보고서에 양식이 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공유돼서 전반적으로 각 라인에서 연도별로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는지. 그런데 잘 보시면 이 데이터가 양식 또는 보고서로서의 가치를 갖느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가독성이 떨어지거든요. 자, 이거 지금 보시면 데이터를 나열해 놨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각 연도별로 비교가 되는 대상도 없고요. 그렇죠? 각 월별로 어떤 내용을 특별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좀 더 한 스텝 더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는 이제 파워 쿼리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각각의 구조를 최대한 테이블 형태로 좀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테이블 형태의 결과는 지금 보시면 파워 쿼리를 통해서 이런 형태로 라인별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는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공정에 대한 라인에서 생산되는 생산 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조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라인 1은 최대 생산될 수 있는 양이 100개다. 이 라인에서 라인 2는 200개, 라인 3는 300개. 만약에 이제 이러한 예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좀 응용을 해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각 월별에 대한 부분이고요. 각 월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라인에 대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교육센터인데 교육센터의 강의장 1, 2, 3, 4 강의장에 각 월별 해당되는 수강생 인원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참조 테이블은 각 룸이 되겠죠. 클래스 룸에 대한 1번, 2번, 3번, 4번 룸에 대한 최대 수용 인원. 그러면 결국 보고 싶은 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각 월별로 각 클래스 룸별로 가동률 얼마만큼 인원이 찼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죠. 다른 형태로도 얼마든지 영업사원별로 매출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별 진행에 대한 진척률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을 텐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참조 테이블을 가지고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동률이라든가 전체 비율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하신다고 하시면 사실 이 자체에서 요 원본 소스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이 참조 테이블과 비교해서 각각의 라인별 월에 대한 부분이 최대 생산량에 대한 부분 기준으로 해서 몇 %의 비율을 따지게 되면 되게 복잡한 수식을 걸어서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현재 이렇게 썼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도 수년 동안 또는 수십 년 동안 이런 포메이션이 내부적으로 봤을 때 가장 가독성이 좋다라고 또 만드는 사람도 직관적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시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데이터를 집계하는 측면의 담당자 측면에서는 가장 나이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주 직관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텝으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강좌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해당되는데 이제 이런 내용은 이제 금방 아시겠죠. 어떠한 기능을 줘야겠다라고 하는 언피벗을 통해서 월별을 뽑아내야 되고요. 뽑아낸 것을 이제 병합을 통해서 참조 테이블과 각 라인에서 최대량 생산량을 가지고 온 다음에
열 추가를 해서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가동률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뽑아내게 되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대시보드로 만들게 되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 월별 또 연도별에 대한 라인 1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슬라이스를 같이 활용하게 되면 아까 보셨던 데이터에 대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 데이터를 참조해서 그렇죠? 참조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내는 것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최종적으로 이런 내용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데이터의 인사이트를 좀 더 손쉽게 볼 수 있게끔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데이터를 단순하게 어떤 숫자의 나열로만 봤을 때와는 또 느낌이 많이 틀리게 됩니다. 그러면 연도별로 각 라인에서 각 연도별로 어느 연도가 각각 많은 포션을 좀 차지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생산율에 대한 부분들이 봤을 때 어느 연도에는 어느 분기에서 좀 저조했는지 기본적으로 분기별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서 이제 또 분기를 다시 또 뽑아내는 분기라고 하는 인자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얼마든 저희가 그런 상황을 가지고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보고 싶은 인자들은 얼마든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의 데이터가 여기 있고요. 2018년도의 데이터를 저희가 여기다가 원본에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데이터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를 원래는 양식이었어요. 양식인 거를 저희가 처리를 하려다 보니까 데이터표를 만들었었고요. 데이터표를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제 강좌를 계속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귀에 인이 박힐 정도로 계속 들어오셨던 얘기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표 같은 경우는 연속된 범위 내에서 데이터가, 그러니까 표 근접 범위에 데이터가 붙어지지 않으면 표 범위는 자동으로 확장이 안 되게 되죠. 이거는 양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되는 것 뿐이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표 테이블의 끝부분을 가시면 범위 레인지를 조금 더 수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조절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셀 범위, 그러니까 표의 범위를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해주게 되면 제가 추가적으로 붙여 넣었던 2018년도에 대한 데이터도 원본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대시보드에서 저희가 데이터가 늘어났잖아요. 만약에 이걸 엑셀 함수로 처리를 하셨다고 하시면 또 엑셀 함수에 대한 부분들을 아시죠? 수식을 또 바꿔주셔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갔으면 저희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을 하시면 해당 연결되는 피벗 테이블과 그 다음에 파워 쿼리에 대한 데이터는 모두 다 새로 고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럼 데이터의 모든 게 데이터 새로 고침이 끝났고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피벗 차트이기 때문에 피벗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거여서 얘 같은 경우는요,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은 시트 내에 있는 데이터 원본을 다 새로 고침하는 거고, 얘는 차트는 별개이기 때문에 차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셔서 데이터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 데이터가 금방 올라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데이터를 관리해야 되는 이유, 목적이 뚜렷해지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대시보드를 간단하게 저희가 만들어낸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본 데이터가 테이블 형태로만 만들어지게 되면 대시보드 만드시는 건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의 대시보드를 조금 더 유연하고 확장성 있게 다양한 형태의 인사이트를 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엑셀에서의 한계보다는 파워 BI 데스크탑에서 다양한 차트를 통해서 다양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냥 데이터표에서 보지 못했던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작업을 어떠한 목적으로 어떠한 아웃풋을 내기 위해서 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파워콜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처리하는지, 여기서는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 있어요. 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 원본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피벗을 통해서 새로운 열추가해서 어떠한 루틴으로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부분들 꼭 실습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실습 시간 통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실습 동영상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기능으로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